안녕하세요. 이감의 유민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만 권의 책이 쌓여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아무 기준 없이 표준국어 대서전 좀 찾아와봐 라고 하면 참 막막하겠죠. 컴퓨터의 탐색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라서 계산은 더 빠르겠지만 결국에는 수천만 권의 제목을 전부 뒤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들을 정렬해두면 어떨까요? 작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장르라든지 그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빠르게 찾고자 하는 책을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볼 정렬 알고리즘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감 소재로는 시즌 5-1의 기술 지문이고 EBS 수능 특강 226쪽에 연계된 내용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의 종류는 다양한데 알고리즘마다 수행 시간은 다 다릅니다. 수행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비교 연산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데이터끼리 비교해서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비교 연산의 횟수만 세면 정렬 알고리즘이 빠른지 느린지 파악할 수가 있죠. 가볍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선택 정렬과 합병 정렬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선택 정렬부터 알아보죠. 선택 정렬은 단순합니다. 배열의 첫 번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선택하면서 데이터를 채우는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선택 정렬인 거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를 찾아 비교 연산을 거쳐서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를 찾아서 비교 연산을 통해 자리를 바꾸고 이걸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 4, 8, 2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1단계. 첫 번째 자리에 있는 5를 4, 8, 2와 각각 비교 연산합니다. 5와 4, 5와 8, 5와 2를 비교해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근데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비교 연산. 자, 그럼 여기서 비교 연산은 몇 번 되겠어요? 3번. 자, 그 다음 2단계입니다. 방금 비교 연산을 3번 했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와 2가 자리를 바꿔야죠. 2가 맨 앞으로 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 3단계.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를 찾아야 될 거예요. 4를 8, 5와 각각 비교 연산합니다. 비교해봤더니 4가 더 작네요. 그럼 그냥 자리에 두면 되죠. 앞에 있는 2와는 비교해야 될까요? 이미 가장 작다고 결정된 거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 연산은 몇 번? 이번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요. 이제 세 번째 자리를 결정해야죠. 똑같습니다. 8과 5를 비교 연산하면 되죠. 비교 연산 몇 번? 1번. 세 번째 자리에 5가 들어가니까 네 번째 자리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더 비교할 거 없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들의 자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시행한 비교 연산 총 몇 번이었을까요? 3번, 2번, 1번 합해서 총 6번이었죠. 자, 이제 다른 정렬 알고리즘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합병 정렬로 정렬을 해볼게요. 기업 합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합병은 합친다는 뜻이니까 어떤 알고리즘인지 감이 좀 잡히나요? 합병 정렬은 일단 분할 단계와 정복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이해가 편하겠죠. 분할은 쪼갠다, 나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선 분할 단계란 원래 주어진 배열을 절반씩 여러 번으로 나눈다는 거고, 정복 단계는 분할된 배열을 역순으로 다시 합치면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정렬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를 선택하는 정렬이었다면, 합병 정렬은 배열을 절반씩 나누었다가 다시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렬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5, 4, 8, 2 배열을 합병 정렬로 다시 한번 정렬해보죠. 자, 합병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분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크기가 1인 배열까지요. 여기서 크기라는 건 배열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5, 4와 8, 2로 반이 나뉘고 또 각각 5, 4, 8, 2 이렇게 절반씩 딱 구분이 되는데, 만약 주어진 배열의 데이터 개수가 홀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앞쪽 배열에 하나 더 포함시켜요. 자, 그런데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 뭐였죠? 비교 연산. 그럼 잠깐 생각해보면 지금 분할 단계에서는 비교 연산이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분할한 거잖아. 분할 단계에서 비교 연산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분할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그건 합병 정렬의 성능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할 단계에서 비교 연산은 쓰이지 않고 때문에 성능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제 분할 단계를 지나 정복 단계로 가볼게요.
분할 단계에서는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절반씩 나눴다면 정복 단계에서는 역으로 합치면서 정렬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정복에서는 5와 4에서 크기가 2인 배열을, 그리고 8과 2에서 크기가 2인 배열을 얻어낼 거예요. 그리고 비교 연산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오름차순이었으니까 5와 4를 비교 연산해서 4, 5를 얻어내고 8과 2를 비교 연산해서 2, 8을 얻어내죠. 자, 그럼 비교 연산은 합해서 2번 일어났어요. 이제 두 번째 정복으로 가죠. 이번엔 크기가 2인 배열을 합쳐서 크기가 4인 배열로 만드는데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일단은 4, 5 그리고 2, 8에서 첫 번째 자리끼리 비교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4와 2를 비교하는 거니까 더 작은 숫자인 2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거겠죠. 우선 이렇게 비교 연산 한번. 이제 두 번째 자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땐 어떻게 하느냐? 4와 2를 비교 연산하고서 남은 데이터인 4와 뒤쪽 배열에서 남아있는 데이터를 각각 비교 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 배열에 있던 2가 이미 첫 번째 자리에 놓였잖아요. 남은 데이터가 8밖에 없으니까 4와 8의 비교 연산을 통해 4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궁금할 수 있어. 아니, 왜 4와 8의 비교 연산만 이루어지고 4와 5 아니면 5와 8의 비교 연산은 여기서 안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까지 해본 친구들 있죠. 사실 그건 굳이 비교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앞쪽 배열에서 비교 연산이 이미 이루어졌었거든. 즉 4가 5보다 작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굳이 비교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어서 남아있는 5와 8이 비교 연산된 후 세 번째 자리는 5로 결정되고요. 이에 따라 네 번째 자리는 8로 자동 결정이 돼요. 네 번째 자리는 비교 연산이 필요 없죠. 그럼 합병 정렬에서는 비교 연산이 총 몇 번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정복에서 2번, 두 번째 정렬에서 3번, 합치면 5번이네요. 아까 선택 정렬보다 한 번 줄어들었죠. 합병 정렬이 선택 정렬보다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항상 합병 정렬의 성능이 선택 정렬보다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더 우수한 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이감 지문에 있는 어려운 보기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감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안녕.